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제 총선거는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그저께 UN 인권위에서 작년 11월 초에 탈북한 어부 두 사람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한 조치에 대해서 UN 인권위 사무국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고문 특별보고관 등 4사람의 실무 책임자 명의로 각각 북한 정권과 남한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불법 부당한 조치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를 시정하라고 하는 공개사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헌법체제를 갖고 있고 인권 존중한다고 하는 나라에서 어찌 유엔으로부터 북한과 동격의 취급을 받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그 말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 타칭,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 있는데 어째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느냐? 사건의 발단은 작년 11월 2일 휴전선, 해상 휴전선에서 탈북한 어부 2명이 닷새 뒤인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된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은 북한 가기를 거부하고 남한에 귀순한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 당국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는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입에 자갈을 물리고 말 못하게 막고 눈 가리개를 하고 차에 태워가지고 판문점 북한 군인들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눈을 떼고 그 두 사람의 탈북 어부가 북한 인민군을 보자 그냥 자지러지듯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통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솔개가 병아리 채가듯이 북한 군인들이 이 두 사람을 채간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UN 인권사무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법에 정해져 있는 영토 관할권입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압록강, 두만강 이하, 그리고 저 남쪽, 제주도 남쪽의 마라도까지 이 일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기 때문에 이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은 휴전선에 가로막혀 있지만은 김정은까지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우리 국민 개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억압체제를 탈출해왔다 하는 우리 국민이 강제로 북한의 눈치를 보고 한 것은 우리 헌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둘째로는 국제법상 우리가 고문금지 협약에도 가입해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고문이 일상화되어 있고 공개 처형이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돌아가면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희생되라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있는 이런 국제조약에까지도 위반했다. 이게 UN 인권사무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 어민 두 사람의 강제 송환을 보는 국제법적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적 시각인 것입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 경위를 명백히 하라고 하는 요구를 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서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의 자료를 삼겠다고까지 말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절대로 강제징용, 그리고 처형, 고문, 그리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간이 재판 절차 등을 통해서 인권을 억압하지 마라.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경위가 어찌 되고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구호에도 내 그런 것이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통용되는 사람을 존중하겠다. 그 말은 북한 사람도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엔 인권위의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어제 외교부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탈북 어부 두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했노라. 따라서 국제법적, 국내법적 위법되는 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건 손가락으로 하열을 가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고 판문점 현장에 끌려가가지고 눈 가리기까지 해서 끌려가가지고 북한군을 바라봤을 때 자기들이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통곡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건 이미 많은 기자들도 보고 이게 증거가 된 사실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공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귀순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 송환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규범의 인권조약을 다 위반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제1야당의 공천을 수락한 것은 바로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회에서 따지고 문제를 삼겠다 하는 그런 의지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구호에도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신에도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왜 이러느냐. 이번 이 사건에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박찬종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전통적, 전형적 인권 변호사 명단에는 문재인 변호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유신 시대와 50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인권 변호사라는 말이 생성이 되는데 그것은 투옥된 청년 학도들,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투옥된 청년들, 학생들,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 없이 무료로 변론을 담당했던 그들을 총칭해서 일컬어는 말입니다. 유신 말기에서부터 50 때까지 그 개념에 들어가는 변호사는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변호사 업무 정지까지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장기욱 변호사고 또 한 사람은 박찬종 접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인권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87년 6.29 선언이 있고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강화되고 이게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인권이 대폭 신장됐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30여 년이 지나고 유엔으로부터 인권 침해국으로 우리가 지칭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